근데 안철수는 지금 자기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민주당을 뛰쳐나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문재인의 패권, 독식에 대한 저항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선 후보 당대표 모두 안철수 대표가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고요. 이제 그야말로 국민당은 이제 안철수당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고위 구성을 보면요. 현역 의원이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그럼 원외위원장 내지는 국회의원 지망생들이 최고위원회 포진에 있으면은 국민당의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최고위원에 대한 건의를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완전히 몇 번 했는데 안철수로 예. 몰빵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완벽한 안철수당이 되었고요. 근데 국회의원 몰빵. 예. 아니, 저 안민석 의원, 사선의원. 안민석 의원의 다시 지적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지적은 안철수 당이 되었다고 보고요. 예. 근데 안철수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싸우겠다. 그게 딱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의 지지를 얻고 적폐와 싸우는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고요. 특히 안철수가 주장하는 극중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결국에는 이제 지방선거 전후해가지고 친박 빼고 또 민주당 빼고 나머지 세력을 자기 중심으로 세력화하겠다. 과거 제3지대죠. 의미로 예. 친박 친문 제외 다 모여라. 예. 아마도 예. 현실적으로 재탕이죠, 이제 재탕. 바른정당 플러스 알파 이런 이제 연대 통합 이런 이제 포석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국민당의 지지 기반 지역이 호남인데 이런 안철수의 앞으로 극중주의 정치를 호남과 지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굉장히 자기 정체성의 혼란, 자기 그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안민석 의원의 뭐 많은 지적을 상당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도 원외지 않습니까? 현재 원외. 원이 아니니까 초선으로 비록 원해. 당대표가 됐지만은 당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고위원들도 다 원해라는 게. 그러니까 한 명을 빼고는 거의 뭐 다 원해. 정치 특히 신인들인데 네.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정치 신인들, 그런 지도부를 바라보는 현역 초선, 재선, 삼선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보통?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홍준표 대표보다는 한 수 좀 떨어진다 저는 판단한 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되자마자 자신의 지금 상태가 원외 대표라는 걸 인식하고 자기 주변을 전부 현역위원들 다 채웠어요. 현역위원들로. 뭐 그런 반면에 안철수 대표는 원외 최고를 구성하고 더군다나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사파전을 벌인 그런 어떤 선거든 부모 형제 간에도 선거 치르고 나면은 금이 가는 건데 이미 금이 가 있는 당 조직을 어떻게 정비하고 앞으로 당대표의 어떤 입지를 강화할 것인가 이런 게 상당히 앞으로 관찰 대상입니다. 야, 이 아침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명언을 주셨어요. 어떤 선거든 부모 형제 간에도 선거 후에는 앙금이 생긴다. 야, 이거는 참. 부모 자식 간에 선거 치르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니, 옛날에는요. 하는 거죠. 저 아버지하고 자식이 출마 때문에 싸워가지고. 같은 지역에서? 가정 불화 생기고. 그래가지고 돌아선 가정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럼. 출마하지 못했고. 가끔 있겠죠. 많이 있겠어요. 어쨌든 제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지망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여쭤봤는데 오늘 두 분이 처음으로 실토를 하시네요. 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아닌 지도부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한다고 하는 실제로는 사실 무시라기보다는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오겠죠. 실제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도 없고. 아니 특히 네. 안철수 대표 스스로도 원외고 최고위원들도 다수가 원외라고 하면은 이 지도부와 국민당 현역 의원들 사이에 느끼는 그 괴리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뭐 김성태 의원님은 그렇지 않지만은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둘로 나눠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겠죠. 굉장히 무시한 앞으로 네. 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또 공장장께서 우리가 무시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는데 무시 말고 그러면은 예. 사실상 입지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건 뭐 저희들이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근위 행보나 소통 행보는 역대 최고로 해도 무방할 만큼 분명히 잘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선명한 야당, 국민의당의 입장을 안철수 대표가 가지겠다는데 선명한 야당 하려면은 국회의원들이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권하고 잘 싸워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4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잘 이끌어 가야만이 선명한 야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안철수 당대표의 막 이런 첫 행보는 그런 걸 여러 가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제 현 정부 잘 싸워주기를 자유한국당에서는 바라잖아요. 아니, 뭐, 네, 바라는 당연히. 정도가 아니라, 예. 뭐, 잘 싸우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예. 후방 지원도 하고, 또 때로는. 과실은 자유한국당이 먹고. 아니, 뭐, 굳이 먹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국민의 신뢰와 지지까지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를 먹을 이유는 별로 없는데,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독주는 좀 막을 수가 있겠죠. 지금 탈원전 문제나 건강보험 확대 문제처럼 이런 설익은 정책들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면서도 야당의 이해나 협조를 구하는 절차는 아예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치, 국민의 절대적 신뢰와 지지 기반이 바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야당하고 협치하자고 그러고 손을 내밀고 함께 가자고 하는데 네. 그리고 과거의 적폐에 대한 청산을 함께 선의 경쟁하자고 하는데 여당은 뭐 입만 뻥긋하면은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국민 지지 7, 80을 받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하고 폄하하는데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여야관계가 서겠습니까? 여당이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이 여당을 존중하면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국민을 대상으로 서로가 포인트를 얻겠다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깎아내리기, 헐뜯기만 하는 이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눈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유한국당 그 인원수가 많은데도 지지도가 15% 겨우 넘을까 말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성하십시오. 바로 저 이야기를 불과 6개월 전에 저희가 하고 안민석 의원 야당 탄압하는 이야기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참 객세지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참 더군다나 150만 원 안민석 의원이 미국에 가면은 이제 한국의 저명 인사, 그러니까 이 정권의 아주 중요한 인사가 미국에 뜨는 걸로 되는 거. 이 세상이 변한 거예요. 제가 전화해서가 의원님도 아니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안민석 의원 오면은요, 솔직히 공간에서도, 저 양반 또 왜, 미국 왜 왔냐 그러던 사람이. 안민석이 초선인지 재선인지도 잘 예, 그것도 모르겠는데. 몰랐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수도권 사실을 국민들 다 어느 알아요. 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면서 그 1호기 대통령과 함께 미국에 딱 뜨는 순간부터 세상은 바뀐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수용원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그 대단한 거였죠. 네, 그만들 얘기하시고요. 그 얘기를.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김성태 배가 아픈 게 의원님? 아니라 배가 아프겠죠. 그래서 미국 너무 자주 가지 마세요. 제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사선까지 비주류 생활 청산하고 이제 겨우 이제 주류에 진입해서 문재인 대통령 총애를 받고 특별 수용원을 간 게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아, 절대 배 안 아파요. 그렇지만 영접 너무 제가 잘 되면 좋아하고 그래도 김성태 의원님 한 분은 제가 챙겨 드릴 거 아니 아닙니까? 영접 좋아하고 이렇게 참 받드는 거 그거 지난 즐기다 토요일 날 보면은 청와대에서 안민석 의원 야성이 없어지니까 내가 지난 그걸 토요일 날 이 걱정하는 이야기 정말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인사 말씀하시면서 이번 정권 교체는 안민석 의원의 걸출한 활동으로 정권 교체 가능했다. 그 말씀을 하셔서 국무총리도 공정하신, 그래서 제가 대통령도 인정하시고 국무총리가 공정한 걸출한 정치인이 공정한. 되었는데, 예, 공정한. 예. 그래서 제가 이럴수록 더 겸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김성태 의원님이 저런 식으로 제게 저지르 되니까 도발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아니 도발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안민석 의원이 미국에 뜨는 것을 이건 이미 미국에서 지금 우리 교표 사회에서도 안민석 의원 왔다 그러면은
한번 사진 한번 찍고 얼굴 한번 보려고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이렇게 문자를 적어줬어요. 지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니 오직 방송 중에 지금 안민석 의원 사모님께서 지금 안민석 의원 그런 얘기 방송 그만하시고요. 태도가 얼마나 원세훈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원세훈 이야기를 해요. 원세훈. 예, 이게 지금 좀 해야 30초밖에 안 되는데요. 남았는데 이게 자, 한 원세훈의 가지 30초밖에 안 남았기 예, 때문에 원세훈의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만 얘기해 주세요. 누가 가장 떨고 있을까요? 원세훈의 4년 실형 누가 가장 떨고 있을까요? 국정원장에게 대선 개입 댓글 부대 이거 판명됐는데 김성태 누가 의원님?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예. 누굽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네. 가야 됩니까? 이제 칼 것은 그분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계획되고 기획된 어떤 방식으로 국정원 적폐청산으로 가면은 국민적 동의를 쉽게 얻지 못해요. 가면 안 됩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뭐 그런 반면에 안철수 대표는 원외 최고를 구성하고 더군다나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사파전을 벌인 그런 어떤 선거든 부모 형제 간에도 선거 치르고 나면은 금이 가는 건데 이미 금이 가 있는 당 조직을 어떻게 정비하고 앞으로 당대표의 어떤 입지를 강화할 것인가 이런 게 상당히 앞으로 관찰 대상입니다. 야, 이 아침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명언을 주셨어요. 어떤 선거든 부모 형제 간에도 선거 후에는 앙금이 생긴다. 야, 이거는 참 부모 자식 간에 선거 치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니, 옛날에는요. 하는 거죠. 저 아버지하고 자식이 출마 때문에 싸워가지고 같은 지역구에서 가정 불화 생기고 그래가지고 돌아선 가정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럼 출마하지 못했고 아니, 가끔 있겠죠. 많이 있겠어요. 어쨌든 제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지망생들을 근데 안철수는 지금 자기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민주당을 뛰쳐나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문재인의 패권, 독식에 대한 저항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선 후보 당대표 모두 안철수 대표가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고요. 이제 그야말로 국민당은 이제 안철수당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고위 구성을 보면요. 현역 의원이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그럼 원외위원장 내지는 국회의원 지망생들이 최고위원회 포진에 있으면은 국민당의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최고위원에 대한 건의를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완전히 몇 번 했는데 안철수로 예. 몰빵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완벽한 안철수당이 되었고요. 근데 국회의원 몰빵 예. 아니 저 안민석 의원 사선의원 안민석 의원의 다시 지적은 저는 다시 맞다고 조정하겠습니다. 봅니다. 안민석 의원의 지적은 안철수 당이 되었다고 보고요. 예. 근데 안철수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싸우겠다.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여쭤봤는데 오늘 두 분이 처음으로 실토를 하시네요. 예. 국회의원이 아닌 지도부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한다고 하는 실제로는 사실 무시라기보다는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오겠죠. 실제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도 없고. 아니 특히 예. 안철수 대표 스스로도 원외고 최고위원들도 다수가 원외라고 하면은 이 지도부와 국민당 현역 의원들 사이에 느끼는 그 괴리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뭐 김성태 의원님은 그렇지 않지만은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둘로 나눠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겠죠. 예. 굉장히 앞으로 예. 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또 공장장께서 우리가 무시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는데 무시 말고 그러면은 예. 사실상 입지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뭐 저희들이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건의 행보 그게 딱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 지지를 얻고 적폐와 싸우는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고요. 특히 안철수가 주장하는 극중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결국에는 이제 지방선거 전후해가지고 친박 빼고 또 민주당 빼고 나머지 세력을 자기 중심으로 세력화하겠다. 과거 제3지대죠. 의미로 예. 친박 신문 제외 다 모여라. 예. 아마도 예. 현실적으로 재탕이죠, 이제 재탕. 바른정당 플러스 알파 이런 이제 연대 통합 이런 이제 포석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국민당의 지지 기반 지역이 호남인데 이런 안철수의 앞으로 극중주의 정치를 호남과 지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굉장히 자기 정체성의 혼란, 자기 그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안민석 의원의 뭐 많은 지적을 상당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도 원외지 않습니까? 현재도 원이 아니니까. 초선으로 비록 원외. 당대표가 됐지만은 당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고위원들도 다 원외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한 명을 빼고는 거의 뭐 다 원외. 정치 특히 신인들인데 네.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정치 신인들, 그런 지도부를 바라보는 현역 초선, 재선, 삼선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보통?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홍준표 대표보다는 한 수 좀 떨어진다 저는 판단을 한 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되자마자 자신의 지금 상태가 원외 대표라는 걸 인식하고 자기 주변을 전부 현역 의원들 다 채웠어요. 현역 의원들로.